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되면은 형법 268조에 의해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268조를 적용했습니다. 이다 보니까 고의가 아닌 일반적인 과실에 대한 사고에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법 적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범죄자를 양산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1981년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특례법의 골자는 뭐냐면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에 반해서는 가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하기를 원치 않은 경우에서는 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권 없이 가해자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법 제도를 1981년도에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반의사불벌죄라든지 또는 종합보험에 가 있어서 공소권 없이 처리되는 특례 제도를 만든 것은 좋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뺑소니 사고라든지 또는 시비강목 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와 관계없이 종합보험 관계없이 별도의 형사처벌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사처벌을 하게 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해야 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형사합의를 언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형사합의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담당 조사관이 가해자로 하여금 형사합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며칠 줍니다.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범에 가입돼 있다 하면은 형사합의를 해야 돼요. 또 운전자범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도주사고라든지 음주무명 사고는 운전자범 혜택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형사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검찰 단계 전에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하지만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해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형사합의는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겠죠.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다시 법원의 기소 전에 형사조정위원회 해부를 해서 형사조정위원들이 다시 형사합의를 중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길 원하기 때문에 형사조정의 해부에서 형사조정을 한번 시도를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피해자 의견을 수렴해서 형사합의를 중재를 해서 합의를 하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형사조정회에서 형사중재를 한다 해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출석할 의무도 없는 거고 또 심지어는 형사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합의 의사를 비춰서 할 수도 있거든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합의를 한다 요청한다 해서 반드시 응해야 된다. 검찰에서 요청하는데 반드시 응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 이것도 역시 피의자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조정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하면은 당연히 형사합의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어쩔 수 없이 형사합의를 응해주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형사합의가 이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괘씸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면은 형사합의가 결렬되고 결국 그 상태에서 법원에 기소가 되고 공판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기소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공판 절차상의 합의가 이룰 시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진정서 형태든 나름대로의 어필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에 대한 절차를 단지 경찰 단계에 한다든지 또는 검찰 단계에 한다든지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고 법원의 최종적으로 판결 전에 합의라는 것 심지어는 판결 이후에 항소를 해서 그때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례 위반 사고의 사망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최종적 1심 판결에서 재판부에서는 실형 선고를 합니다. 실형 선고를 하는데 단 구속을 시키지 않고 실형 선고를 하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주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의 판결 전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어떤 상황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를 언제 할 것인지 언제가 유리한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